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쁜 글 랭킹 5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편집자 코드정이 뽑은 좋은 글 랭킹 5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편집자이자 작가인 제가 개인적인 경험 또는 취향으로 랭킹을 부여해 본 거거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코디정의 생각 비교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좋은 글 많습니다. 그 수많은 글 중에서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자 랭킹 5 알아봅니다. 먼저 좋은 글 랭킹 5위를 뽑아보겠습니다. 두둥두둥 빰빠라밤. 5위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쓰인 글이 뽑혔습니다. 박수! 오탈자, 띄어쓰기, 약간의 군더더기나 오류 괜찮습니다. 우리말로 자연스럽다면 글이 말에 근접한 것이고 그러면 코디정은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글에서 화자가, 작가가, 글쓴이가 느껴지면 더욱 좋겠지요. 샘플 준비했습니다. 올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하면서 쓴 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발로란트라는 슈팅 게임을 소개한다. 이 게임의 규칙은 다양하다. 먼저 25판 13선승을 하면 이기는 일반전, 간단하게 즐기는 스파이크 돌격, 일반전과 같은 규칙이지만 티어의 점수를 걸고서 하는 경쟁전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함 덕분에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에 즐기기 좋은 게임이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대 5명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데다가 다양한 캐릭터로 재미있는 조합을 만들어 발로란트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즐겁게 게임하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팀끼리의 갈등이다. 아무리 같은 팀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숨어서 서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는 게 문제다. 게다가 게임 재화를 구매하는데 실제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글이에요. 정말 좋은 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코디정은 게임을 하지 않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슈팅 게임이 무엇인지 발로란트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야,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학생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쓰인 글은 주제가 무엇이든 장르가 무엇이든 좋은 글입니다. 이제 4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좋은 글 5위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4위는 어떤 글일까요? 자,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맞춰 보십시오. 좋은 글 랭킹 4위 둥둥둥둥둥둥 제 4위 교과서에 실려도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박수! 좋은 글은 엄선된 글이라는 것이고요. 문법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모범적인 글이 좋은 글 4위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도 좋은 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글일까요? 교과서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약사나 위생사, 요리사와 같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는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떻습니까? 문법적으로 좋은 글이고요. 내용적으로도 좋은 글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 아이들이 교과서를 꼼꼼히 읽도록 권유하세요. 어떤 책보다 어떤 독서보다 좋은 글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3위를 알아볼 차례이군요. 좋은 글 5위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4위는 교과서에 실려도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글 3위는요? 둥둥둥둥둥둥. 좋은 글 3위! 읽는 재미가 있는 글이 뽑혔습니다. 박수! 세상의 모든 글이, 모든 책이 재미있게 쓰였다면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글이 재미있는 글일까요? 대체로 디테일하게 쓰이면 재미가 있습니다. 5위의 중학생 글도 디테일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재밌었잖아요. 비유가 있는 글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비유가 있다고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뻔한 비유, 억지 비유, 기분 나쁜 비유는 오히려 재미없습니다. 진부하지 않고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야겠죠. 유머가 들어가면 재미있겠죠. 유머라고 하니까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인 위대한 소설가이자 해학가인 마크 트웨인의 글을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의 책을 쓴 소설가입니다. 이소노미야 출판사의 최면술사라는 제목의 책에서 발췌했는데요. 제가 편집한 책입니다. 독서를 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키득키득 하시다가 끝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작권 관련 글인데요. 100년도 더 전의 글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원숭이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고도의 지능과 문화를 가진 인간일지라도 특정한 흥미와 훈련과 경험과는 동떨어진 문제에 대해 언제나 심히 어리석고 무가치한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간 또한 실망스러운 피조물이며 원숭이에 비해 전혀 나은 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의 첫 도입부입니다. 그 다음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 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막 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리하여 저자와 출판인 모두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원숭이를 버리고 인간으로 대체한 것이 원숭이에게 부당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아니 결정적인 증거로 평가받게 되었지요. 마크 트웨인의 글은 글을 어떻게 쓰면 재미있는지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글을 재미나게 쓰고 싶으시다면 마크 트웨인의 글을 읽으십시오. 아주 공부가 됩니다. 이제 1위와 2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글 5위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4위는 교과서에 실려도 좋은 글, 3위는 읽는 재미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둥둥둥둥둥둥. 좋은 글 2위, 화자가 만든 시공간 안으로 독자를 확 끌어들이는 글이 뽑혔습니다. 박수! 생생하게 살아 꿈틀거리는 글이야말로 언제나 좋은 글입니다. 김영춘 전 장관이 쓴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려주면서 독자를 역사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그런 책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책도 제가 편집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1년 3월 신입생 시절이었다. 교양 과목을 강의하는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이 막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여학생 한 명이 교탁 위로 올라가더니 학우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 독재까지 말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다. 앞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후다닥 뛰어가서 그 여학생을 끌어내렸다. 10명 정도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저항하는 여학생들을 들고 나갔다. 돼지 끌고 나가듯이 거칠었다. 강의실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복 경찰들이었다. 독재 타도라는 단어가 들렸다. 남자들이 입을 막았다. 여학생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학생들은 쳐다만 받지 겁이 나니까 아무도 덤벼들지 못했다. 그게 당시 대학의 모습이었다. 우리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대들면 감옥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독재 타도를 외쳤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다잡고 지하로 숨어들었다. 네, 작가가 만든 시공간은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드라마의 한 공간 안으로 들어간 느낌 들지 않나요? 이런 글은 언제나 좋습니다.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가장 잘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좋은 글 5위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쓰인 글, 4위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글, 3위는 읽는 재미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 2위는 방금 본 것처럼 화자가 만든 시공간 안으로 독자를 끌어들어가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은 순위를 매기기 어렵고 5위든 2위든 모두 그냥 다 좋은 글이죠. 그렇지만 자, 1위까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글이 좋은 글 랭킹 5 1위를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코디정은 어떤 글을 뽑았을까요? 둥둥둥둥둥둥 빰빠라밤. 제 1위 사람을 감전시키는 글이 뽑혔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바꾸는 글, 그런 가르침이 있는 글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네, 좋은 글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글은 만나기 어렵지요. 어떤 글을 샘플로 가져올까 좀 제가 고민 좀 했는데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님 말씀 가져왔습니다. 비단 기독교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가 알 정도로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글이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시며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요즘 말로 하면 조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지금까지 코디정이 생각하는 좋은 글 랭킹 5 살펴봤습니다. 좋은 글 5위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쓰인 글, 좋은 글 4위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글, 3위는 읽는 재미가 있는 글, 좋은 글 2위는 화자가 만든 시공간 안으로 독자를 끌어 들어가는 길, 그리고 1위의 명예를 차지한 글은 타인을 감전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르침이 있는 글이 차지했습니다. 언젠가 제 채널에서 문장 수업을 하는 방송도 해보고 싶어요. 좋은 글을 쓰는 것은 명상과 같습니다. 생각도 좋아지고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정신 건강에 아주 이로운 게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좋은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편집자이자 작가인 코디정의 랭킹 5였습니다. 감사합니다.